오케이. 6쪽에 31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4x의 세제곱. 이거의 전체 세제곱이다, 이 말이죠. 맞지? 잠깐만. 노트를. 여기다 표기하는 알겠지? 내가 칠판에 적는 거 다 적으면 돼. 그냥 내가 적은 대로 복습 테스트에 적어야 돼. 잘 적어. 자, 이렇게 되네. 얘의 지금 x의 10제곱 계수 찾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어디? 3이가 아이고 3에 이렇게 되네, 맞지? 요거의 세제곱 되겠다. 이런 설명이나, 근데 얘가 x 10제곱 계수를 찾으랬는데 얘랑 관련이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이 모양 찾아내야 된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세제곱이면 우리가 AB의 전체 세제곱이면 A 세제곱, B 세제곱 쓸 수 있잖아, 그죠? 곱하기로 했을 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x-3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x 빼기 3x 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요 다항식하고 요 다항식 곱해가지고 x 10제곱 나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놈은 정제를 할 수 있어. 그냥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 9x의 제곱 플러스 27x 마이너스 27이라고 쓸 수가 있고, 뒤에 거는 1 플러스 2x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의 9제곱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10제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랑 여기에 7제곱이랑 곱하면 나올 거다, 그죠? 맞나? 지금 10제곱 찾는 거니까 여기에 세제곱이랑 여기에 7제곱 계산하면 x의 10제곱 나올 거고, 곱하면 나올 거고, 여기에 제곱의 개수랑 여기에 8제곱의 개수랑 곱하면 또 x 10제곱 개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27x랑 여기에 몇 제곱? x의 오케이. 여기에 몇 제곱? 9제곱의 개수랑 해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다, 그죠? 그래서 9제곱이 아니지. 맞네. 이거하고 9제곱의 개수까지 나온다. 왜냐면 이 제일 큰 개수가 차수가 9차거든.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x 10제곱의 개수는 x 세제곱 곱하기 얘의 뭔데? 7제곱이니까 ax의 7제곱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제곱이랑 bx의 8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7x랑 여기에 4의 몇 제곱? 세제곱 x의 9제곱이겠지. 요거 세 번 곱했는 게 제일 큰 차수니까. 맞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계산하면 ax의 10제곱이고 마이너스 9bx의 10제곱이고, 그 다음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12. 4, 3, 12의 세제곱이가 144 곱하기 1728이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는 얘기. 그죠? 그러면 x의 10제곱 된다. 그래서 계산하면 개수니까 x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겠네, 그죠? 오케이, 쏘리. 그러면 계산하면 a 빼기 9b 플러스 1728 x의 10제곱이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이 뭐다? a 빼기 9b 플러스 1728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얘를 찾아갖고 A라는 숫자를 찾거나 B를 찾아야 숫자를 찾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찾을 수 있어. 그렇게 안 복잡하고 또 답이 3개니까. 딱딱하게 해서 찾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A하고 B를 찾는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해가지고, 얘의 몇 제곱, 10제곱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제곱까지는 그냥 전개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혹은 4개까지는 전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서 32번 봅시다. 32번. 자, 32번을 보시면은 일단 뭐가 됐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1돼 있다. 자, 이건데 밑에 있는 pn을 보니까 1 플러스 x제곱의 n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2차 뭐 제곱 이런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식 같은 걸로 형태를 바꿔줘야겠다는 얘기야. 그 양변 x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1은 x 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나오잖아. 나오잖아. 뭐가 떠올라야 돼? 오메가가 떠올라야 돼. 오메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거나 세제곱하면 1 되는 식이 떠올라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지. 아니 무조건 떠올라야 돼 이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이게 x 세제곱 플러스 1이 0 되는 거고, 그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고, 그럼 x 6제곱은 뭔데? 1 된다는 식까지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나오는 게 이제 기본 베이스라는 얘기야. 무조건 기본 베이스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 안 나오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 그치? 기본 학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일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겠지. 설마 안 됐겠나.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는다. 자, 그러면 특히나 지금 여기 보면 거듭제곱이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 반복하는 숫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pn이라는 게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뭐 돼 있어? 1 플러스 x제곱에 n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럼 1 플러스 x제곱이라는 것을 항 2개짜리를 우리가 항 1개짜리를 바꿀 수 있지, 얘 이용하면.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x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요거 이항시키면 되니까 얼마? x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앞에 거 2개니까 여기 이항시키면 되니까 얼마다? 플러스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1, 2, 3, 4, 5, 6, 7 해가지고 어디까지 넣는 거야? 1600까지 넣고 앉아있으면 절대 안 될 거라는 얘기고, 그지? 우리 몇 개까지 반복이 되겠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6개까지 반복할 수 있는 거야. 6제곱 되면 다시 1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6까지는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알겠어? 그럼 P1은 얼마야? X 빼기 1이고, P2는 얼마야? X 제곱, 그지? 플러스 1이야. 그죠? 그럼 X 제곱 플러스 1은 얼마야? 얼마? X로 바꿀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P3은 마이너스 1. 이고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2야. 오케이? P4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x의 4제곱이니까 x 세제곱에다가 x 곱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x 곱해서 마이너스 x 되는 거고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 P의 5는 뭐가 됩니까? 여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고 마이너스 1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x 돼. 여기에 의해서. 전부 다 여기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 다음 P의 6은 얼마야? 1 더하기 1 해서 2가 된다 이 말이야. 됐나? P의 7은 하나마나 뭐야? 7제곱 되면 다시 뭔데? 원래 거 1에다가 x의 7제곱이라는 건 x 6제곱 곱하기 x거든. 그럼 6제곱이 1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6제곱 넣으면 7제곱 넣으면은 뭔데? 홀수니까 첫 번째 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얘가 반복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지? 뭐 다 적어주면 좋겠지만 이런 복잡한 거는 땡땡땡 해. 알겠어? 자, 이렇게 반복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P의 1 더하기 P의 2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P의 1600까지를 하는데 1600을 뭘로 나눠봐야 돼? 그러면 6개씩 탁탁탁 할 거니까 6으로 나눠본다. 그지? 그러면 6이 12가 될 거고 40이니까 얼마야? 66, 36이고 66, 36이니까 나머지 4겠네. 그지? 맞나? 그러면 266개 들어가고 4개가 더 있다는 얘기야. 맞나? 자, 그러면 얘가 다음 점을 적을게요. x-1 더하기 x 빼기 2 빼기 x 더하기 1
빼기 x 더하기 2 이게 몇 개 있다? 266개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다시 있다는 얘기야. 네 번째 거는 다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x-1 더하기 x 빼기 2 빼기 x 더하기 1까지는 있다는 얘기야. 4개가 더 있댔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아마도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돼? 없어지지? 얘하고 얘도 없어지고 어떻게 돼? 얘하고 얘 없어지는 거 0이 아니야. 그지? 맞나? 0으로 싹 다 없어지는 거니까 남아있는 거는 얘만 계산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요거하고 요것도 없어지니까 x-2가 우리가 구하는 답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메가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나 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 이 식 두 개가 알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이거의 근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형태가 나오거나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잘 봤을 때 두 개. 요 두 개가 이제 근 모양도 만들어놔야 돼. 뭐 어떤 x의 값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오메가로 생각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가 나오면 아 세제곱은 1 되는 거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되는 걸로 문제 풀어야지라는 접근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35번 35번 보니까 노력의 흔적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죠? 3x 플러스 1은 0이야. 자 일단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의 세제곱분의 x의 6제곱 플러스 x의 5제곱 플러스 2x의 4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돼 있어. 자, 요 값을 계산하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그죠? 자, 계산하라고 하는데 여기 한 겁나 많아. 그럼 이거를 있으니까 얘 지금 6제곱까지 만들어서 차수 낮추기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겠지 우리가. 그지?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이 몇 개야? 7개다. 그지? 하나 7개겠지? 6제곱이니까. 그럼 얘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니까 양변이 뭔데? 양쪽이 뭔데? 대칭 형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상반 방정식 이런 데 했다 우리 어제. 근데 요 개수는 부호는 달라고 원래 상관없거든. 그래서 그 형태로 이제 돼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거 상반 방정식처럼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6차식 인수분해 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닐 거고. 그러면 형태가 같아진다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한번 쓰는 거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한번 써버리면 첫 번째 거 써버리면 어떻게 돼? 얘하고 얘 쓰면 x의 몇 제곱? 세제곱 되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맨 마지막에서 가져오지. 하나 이렇게 가져올 거야. 그럼 맨 마지막 게 뭐다?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 플러스 요렇게 가져오면 이게 x 제곱이고 그제? 요렇게 가져오면 플러스 x 제곱분의 1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돼? 끝났나? 5 이렇게 풀면 되나? 아니다 2 안 가져왔구나. 잠시만 맞지? 5 요거 안 가져왔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2에다가 x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돼요.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풀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를 정리해서 그제? x 빼기 x분의 1이나 x 더하기 x분의 1이 나와야지 우리가 얘네들을 구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얘를 양변을 x로 나눈다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에서 뭐가 나온다? 양변을 x로 나누면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라는 식이 딱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나왔으니까 나는 요거는 해결하겠다 이런 게 생각이 들어야겠지. 우리가 고세 공식이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얘 나와있으면 얘는 처리되겠다 바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얘나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x 빼기 x분의 1을 알아야겠다는 얘기야. 그제?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을 바로 못 구하니까 어떻게 구해? x 빼기 x분의 1의 뭐를 구한다? 제곱의 값을 구한다. 그제? 자, 이거의 제곱의 값을 구하면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
4를 더해줘야지 원래, 4를 빼줘야지 원래 거랑 같아지는 거지. 그죠? 요게 된다는 얘기. 자, 그럼 얘가 지금 3이었으니까, 그제? 9 빼기 4니까 얼마다? 5 된다는 얘기. 지금 그 문제에서 보니까 요 값이 뭐라 돼 있어? a 플러스 b 루트 5라고 돼 있다, 얘가. 루트 5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잘 되고 있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얼마야? 뭐가 된다? 폴마 루트 5야, 원래. 그제? 그럼 이제 답이 2개일 수도 있고, 1개라면 또 조건이 있겠지, 문제에서. 그제? 잘 따져야 돼.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이니까 개무시하고 얘를 루트 5라 풀리면 바로 틀리잖아. 왜? 이 문제는 지금 뭔데? 마이너스 루트 5가 답이거든. 그래 틀린다고. 이제 뭐라 돼 있냐면 여기서 x가 뭐하고 0하고 1 사이지. 0하고 1 사이이므로 그죠? 뭐가 돼?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음수 된다는 얘기야.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을 생각을 하면 자, x는 0하고 1 사이지. 이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양변을 x로 나누면 부동방이 안 바뀌잖아. 이렇게 되잖아. 양변을 x로 나누면. 그지? 그러면 x분의 1은 어떻게 돼? 1보다 크지? x는 1보다 작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x 빼기 x분의 1이 뭐 된다? 음수 된다는 이야기야. 얘가 더 작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음수라고. 따라서 x 빼기 x분의 1은 뭐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것을 가져올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되나? 문제에서도 조건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못 찾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그냥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답 2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해결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해보자. 다시 여기 가서 다시 해봐야 돼. 그냥 다시 해볼 필요는 없고 뭐를 가져오면 되노? 준식이라고 가져오면 됩니다. 주어진 식을 줄여서 준식이라고 하죠. 자, 준식이를 가져오면 어떻게 돼?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의 곱셈공식 변형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 곱하기 x분의 1인데 안 적어도 되고 x 마이너스 x분의 1 되고 플러스 이거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x분의 1 돼 있고 플러스 5 돼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갖다가 넣기만 하면 되겠죠. 자, 얘는 계산해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5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5 루트 5입니다. 그죠?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로 와서 마이너스 3 루트 5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3이었으니까 플러스 9 빼기 2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루트,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마이너스 2 루트 5 되고 그 다음 플러스 5가 된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요 계산하면은 얘하고 계산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0 루트 5고 얘는 7하고 5하고 더하니까 12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루트 5가 된다 라고 풀 수가 있겠지. 그죠? 따라서 A는 얼마다? 12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A 빼기 B의 값을 구해냈으니까 1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 되니까 얼마다? 22다 라고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한다?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것이 되면 쟤를 뭘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기 2차식 나와 있고 차수 높은 거 나오면 뭐 차수 맞추기를 한다든지 직접 나누기를 해서 없앤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다른 방법이에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 42번 문제 보자. 42에 자, 일단 px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px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가 하자 해놓고 시작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쓰는 게 기본 베이스다, 그지? 자, px라는 것이 여기가 x-2의 세제곱이고 qx
되고 그 다음 나머지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얘를 나눴을 때 이게 됐는데 나는 x-2의 제곱으로 얘를 나누고 싶은 거야. px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가지고 얘를 나눠야 되는데 이 앞에 거는 이미 얘로 나눠 떨어지니까 신경 쓸 필요 있나 없나?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얘는 이미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여기에서 px를 얘로 나눠서 나머지는 얘가 나눠 떨어지니까 이거를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란 말이니까 남아있는 얘 가지고 안 들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라는 것을 직접 나누세요. 근데 사실은 그냥 나오는 건데 더 복잡하시게 나오면 직접 나누면 되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잖아. 그죠? 근데 뭐 한번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x의 제곱이고 플러스 16x 마이너스 16 되니까 빼니까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6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할 때 너희들이 x-2의 세제곱 qx까지 쓰고 뒤에 있는 저거 대신에 뭘 쓴다? 얘를 쓰는 거야.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x-2의 제곱에다가 나머지 마이너스 16x 플러스 a 플러스 16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 이 자체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묶을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여주려고 묶는 거야. 여기에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가 x-2의 qx가 남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남아서 얘가 몫이 될 거고 남아있는 16x 플러스 a 16이 얼마 된다?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 따라서 마이너스 16x 플러스 a 플러스 16이 bx 플러스 2와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16이 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16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4 b는 마이너스 16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 빼기 b를 구해라. 얼마야? 2가 된다라고 풀면 되는 거지. 이해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물론 물론이 없어 이렇게 알겠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등식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조작을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어디에서 많이 나오면 심화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간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본 적 있나? 1학년 거? 시험 쳐본 적 있어? 없나? 보면 문제를 좀 보여줄게. 출제가 있나 모르겠네. 시험 대비. 심할 거 없는데. 잠깐만. 쉬웠나? 안 왔네. 시험 대비. 미추. 상황 되겠지. 보면은 뭐 이사이 많으니까 정량 기준을 보죠. 이 시험 문제야. 그치? 겁나 쉽잖아. 겁나 쉬워. 이런 다 쉽잖아. 이거 뭐야? 암산으로 다 되잖아, 이거. 여기까지. 나머지 쓰고, 맞잖아. 지금 이런 거 겁나 쉽고, 완전 만들면 다 되잖아. 그잖아. 여기도 뭐 문제 없겠지. 이것도 쉽지. 그죠? 어쨌든 뭐, 쉬워. 다 쉽거든, 이거.
다 쉽거든? 다 쉬워. 여기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여기까지 다 풀어.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심한 문제들이.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좀 어려워 보이잖아, 그죠? 나도 안 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고일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문제들 아까 위에 문제보다 훨씬 난이도가 있다 이거지. 보면은 이런 것들도 쉽고 뭐 이건 아마 서술형이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지금 20 몇 문제냐면은 21문제야. 이게 서술형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21문제 중에서 한 3문제, 2-3문제 제외하고는 그냥 쌤 B야. 쌤 B 단계 정도 난이도가 나온다. 쌤 B 단계를 다 풀 수 있으면은 3문제, 2-3문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1등급 갈라야 되는 거니까 변별력 문제를 한 3문제 줄 거란 말이야. 3문제. 많게는 4문제도 주기도 해. 그래서 그 문제를 몇 문제 맞추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품이나 그 다음 배우게 되는 블랙라벨이나 이런 책들은 전부 다 뭐 때문에 그 4문제 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중학교 때는 너희 중학교 시험 겁나 쉽잖아. 왜냐하면 그 이름 뭐고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니까 다 쉽게 내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학원에서 봤던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다 나오고 내가 못 본 문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잖아.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상대평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범위가 겁나 커. 엄청 커서 어떤 문제들을 너희들이 시험장에 다 문제를 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나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험 범위 있는 거 다 풀고 들어가야지. 이거 불가능해. 다 푼다고 쳐도 그게 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을 많이 해봐야 돼. 시도를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잖아. 이 문제 나오는 것도. 그것도 이거 내가 노력해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어렵다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나 모르겠다 별표 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어렵다고 별표 치는 건 괜찮은데 어려워 보인다고 별표 치는 거 있잖아. 그 글이 길다거나 뭐 좀 어려워 보이게 별표 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버리면은 고등학교 시험에 가가지고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풀어낼 능력이 없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내가 겁나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풀었던 심한 문제들이 거기에 다 나왔다. 오케이, 땡큐, 좋아. 근데 난생 처음 보는 문제가 거기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그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이제 뭐 1등급을 목표로 하지 않고 뭘 목표로 하고 있지?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100점 받아야 되는 거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풀려면은 이제 그런 훈련들이 계속돼 있어야 돼. 알겠나? 그래서 이 심화가 너무 어렵고 해도 계속 도전해야 돼. 이거 그냥 포기하고 하면 모르겠다 하는 진짜 그냥 기본을 해갖고 쌤만 계속 풀어가지고 지금 3문제 빼고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공부해서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지금 심화를 하는 거는 그 3문제, 4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오늘 그 클린 시간에 풀었던 이 프린트나 아니면 앞에 선생님이 1번부터 18번까지 풀어야 했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너희들이 안 틀리고 풀 수 있어야 돼. 쌤 지금 이거 학원에서 다 풀릴 거거든. 쌤도 B단계도 다 풀려도. 왜냐면 심화만 겁나 한다고 해서 기본이 잡히는 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기본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놓고 그 다음 심화는 심화대로 또 가야 돼.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어. 이게 잘 돼 있어야지 그 학기 중에 가면은 시험 기간이 너희들이 중학교 때는 얼마 전에 공부 시작하나? 긴데? 일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계획은 2-3주 전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진짜 하는 거는 한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하는 데도 그렇잖아.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나거든. 왜냐면, 이 내신 성적으로 다 대학 가는 시대니까, 지금은. 그치? 너희 부모님 세대들은 수능으로 갔으니까 수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내신 성적으로 전부 다 대학을 가는 시대니까, 그게 다 수능이랑 똑같은 거야, 옛날 수능이랑. 그래서 내신이 겁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수학이 안 돼 있잖아. 수학 공부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을 포기를 하든지 수학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가 시험 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시험 기간 때는 선생님은 조금 이제 숙제 양도 좀 줄이고 안 믿는 표정인데 줄이고 뭐 그렇게 진행할 거야. 다른 과목도 겁나 잘해야 돼. 그냥 뭐 수학만 잘해가지고 대학 절대 못 가고 영어만 잘해가지고 대학 절대 못 가고 대학 갈 수 있는 너희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숙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뭐 모른다고 별표 치는 거 괜찮아. 질문하면 되는데 이제 빠른 포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좀 고민을 더 해보고. 근데 쌤 오늘 사실 그 채점하면서 보니까 다들 엄청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숙제 열심히 풀었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계속 좀 해주면 시험 기간 다가갔을 때는 거의 그런 문제들이 다 익숙해져 있을 거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그런 연습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문제를 내가 5% 쓰니까 난 수학 못해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기본 개념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발상이 필요한 거거든. 그 발상들은 이제 기억을 해놔야 돼. 발상이 내가 이제 좋아가지고 발상 바로 떠올려서 문제 푸는 것도 괜찮아. 근데 뭐 해야 돼?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기억해놔야 돼. 이게 쌓이면 수능 때 가가지고도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거고. 그냥 오늘 한번 배우고 치워버린다?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안 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수업 듣는 건.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내신은 무조건 잘 받아놔야 돼. 무조건 잘 받아.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제일 중요하겠지. 그때 정말 잘 받아놔야 되고 그 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망했으니까 나는 이미 틀렸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학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반영 비율이 쭉 올라가거든. 1학년 때 이만큼, 2학년 때 이만큼, 3학년 때 이만큼 보겠다. 이렇게 보는 학교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1학년 거도 중요하고 2학년 거도 중요한데 점점 갈수록 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알고 공부를 좀 하면 좋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44번 보자. 44번은 뭐야? 이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냥, 뭐, 겁나 풀기 싫게 생겼네? 이 문제잖아. 노력했어요. 알겠어. 알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겁나 풀기 싫게 생겼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문제잖아, 생긴 게 약간. 이제, YZ 플러스 ZX. 그 다음 빼기 2. 뭐 겁나 길고, 뭐 숫자도 뭐 많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이거의 뜻은 뭐야? 첫 번째 있는 거하고 두 번째 있는 거하고 세 번째 있는 거 X, Y, Z에다가 여기 숫자 다 넣어서 생각해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일단 가족권이 뭐냐 하면은, 가족권이 뭐야? A, B, C가 4인 거 좋네. 됐고. 가족권은 P에 AAA. 그제? 플러스 P에 BBB. P에 CCC. 는 120.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AAA라는 얘기는 이거 전부 다 A를 넣는 거니까 A제곱 넣는 거잖아. 그지? 맞나? 그럼 뭔데? 3A제곱 빼기 2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게 3B제곱 빼기 2고 그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가 3C제곱 빼기 2가 돼서 얘가 120 된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거 정리하고 뭐 2 넘어가면 126이고 3으로 나누면 따라서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이 얼마다? 42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다조건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다조건에는 P에 A에 1 더하기 P에 1 B 1 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P에다가 1 C 똑같은 데잖아요. 는 13일. 오케이. 그럼 이거의 뜻이 뭐야? XY 두 개 곱했으니까 A고 그죠? 그 다음에 YZ 이거 두 개 곱하니까 1이고 그 다음에 ZX 이거 두 개 곱하니까 A다 그죠? A 몇 개야? 두 개. 2A고 그 다음에 1이 뭔데? 한 개 있고 빼기 2 있고 이거다 이거.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하면 뭔데? 2B 플러스 1 빼기 2고 2C 플러스 1 빼기 2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13배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정리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8 된다는 거 나오지. 네. 들렸어? 계산 잘못했어요. 그래. 이게 문제야.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면 얘를 가지고 뭘 풀 수 있냐면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에다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잖아. 그죠? 그럼 얘가 이제 88, 64고 얘가 얼마다? 42 플러스 2 네모라고 적게 그냥 편하게. 자 그럼 네모는 얼마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얼마 됩니까? 넘어가면 22니까 11이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 11 된다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걸 만들어놨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ab 플러스 p에 bc 플러스 스탑 플러스 p에다가 ca라고 쓸 수가 있고 그죠? 자 요거 쓰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방법도 똑같이 하면 이 두 개 곱하고 이 두 개 곱하고 이 두 개 곱하니까 ab의 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a제곱 b제곱이 몇 개? 3개 있고 빼기 2 얘도 같은 방법으로 3 b제곱 c제곱 빼기 2 그죠? 더하기 3에다가 c제곱 a제곱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갖다 쓰면 3에다가 뭐가 돼?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된다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얘를 구하면 되는 거다 이거 그죠? 얘를 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많이 나오는 건데 또 이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많이 틀리는 문제니까 한번 적어주면 bc 플러스 ca에다가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abc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된다 그죠? 왜냐면 요거 두 개 곱해서 빼야 된다 이거 그죠? 나 요거 두 개 곱하면 뭔데? ab 제곱식인데 abc로 묶으면 b 되고 요거 두 개 묶으면은 뭔데? abc 제곱이니까 abc로 묶으면 c 되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 말이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전에 구했는 게 121이고 빼기 2 곱하기 abc가 4였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8이었으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여기 3배에서 빼기 6 하면 다 됩니다 됐나? 넘어갔다 내가 봐야 돼 그지? 더러워 보여서 질문하고 이거 하나 다 적었어? 다 못 적었으면 얘기해야 돼 선생님 이름 뭐냐면 나 새로운 친구 왔을 때 인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 이름 모를 수 있잖아 선생님 이름은 너희들도 아나? 애나 선생님 알지? 그냥 알지? 학원 오래 다녔으니까 명수쌤이 쌤 욕 많이 했을 거야 수업 시간에 맞지? 몇 번 한 적 있긴 하지 했네 뭐니까 쌤 이름은 이기재 기재쌤이랑 하면 되겠지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항상 하고 하면 되겠지 원래 중학교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복대치고 뭐 주말에 이제 클리닉 해가지고 그때 책 수정하고 하잖아 지금은 이제 클리닉 시간 안에 책 수정까지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클리닉 시간이 좀 더 길고 뭐 그럴 거야 그래서 책 수정까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다 못하는 거는 또 집에서도 좀 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46번 뭔데? 이것도 그거네 선생님 말했대 풀기 싫어하는 그 문제네 생긴 게 46번 무슨 뜻인데 이거 DH라는 게 어떤 거야? H의 차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치? 이제 H는 X에 대한 1차 다항식 1차 이상의 다항식 1차 이상의 다항식 일 때는 H의 차수고 그 다음에 H가 상수면 0차로 생각하자 이런 얘기지 뭐 사실은 뭐 상수도 0차잖아 차수라는 것이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가 차수라 얘기하니까 상수라는 것은 숫자만 있는 거니까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없으니까 그냥 0차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나눠놨지만 그냥 이 다항식의 차수를 DH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야 뜻이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DA 그럼 A라는 다항식의 차수가 N차고 그 다음에 D에 B가 얼마다?
n이었다. 뭐란 얘기야? b의 그 차수가 n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a를 b로 나눴을 때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했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나왔던 얘기는 어떤 식이 나와야 되나? 항등식 나와야 돼. 검산식. 그죠? 우리가 BQ 플러스 R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항상 이제 뭐가 돼야 돼? 이 지금 R이라는 것은 R의 차수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인 B의 차수 라는 것이 무조건 얘가 더 작아야 된다는 정보도 있어야겠지. 무조건 작아야 돼. 얘가 만약에 4,000원 하는데 나머지가 4,000원 하는데 나머지가 5차다? 이런 건 안 되잖아. 4,000원 하는데 나머지가 4차다? 그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더 나눌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얘가 M차고 얘가 N차니까 당연히 여기서 M이 M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M에는 자연수라고 쓰면 돼. 설명해 줄 거는 M하고 N 쌤이 제 글씨를 쓸 때 M하고 N 저렇게 쓰는데 M 이게 M이야. 알겠지? 이게 N이거든. 근데 바빠갖고 빠르게 쓰다 보면 이게 좀 길어져갖고 막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될 수가 있어. 이것도 N이다. 알겠지? N. 불고기 2개 있으면 N이다. 알겠지? 빨라지면 내줘요. 그렇거든. 그래서 그거 좀 잘 구분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정보야.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야. 그럼 문제에서 기억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몫의 차수를 물어봤어. D의 Q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의 차수가 몇 차야? M 차잖아. 맞지? 얘의 차수가 N 차잖아. 얘는 이 전체의 차수에 영향 안 미치니까 몇 차인지 중요하지도 않아. 왜냐면 여기 차수하고 여기 차수하고 좌변의 차수하고 우변의 차수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어차피 B보다 낮은 차수니까 이 차수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신경 쓰지 말자 이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B가 N차면 그제? N차하고 Q의 차수 DQ지. N하고 뭐하고? DQ하고 더했는 차수가 M 된다는 얘기잖아. 그제? 그럼 DQ라는 것이 뭐가 되는데? M 빼기 N다는 게 명확하잖아. 이해되나? 얘가 4차야. 얘가 3차야. 그럼 몇 차야 이거? 1차라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알겠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랑 차수를 더하면 M차가 된다.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얘보다 B보다 차수가 작기 때문에 더하기니까 차수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얘기. 그치? 매우 간단하게 기억이 맞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니은은 여기서 M하고 N하고 같아. M하고 N하고 같으면 그제? DQ는 얼마야? 여기잖아. 이거 두 개 같으면 여기잖아. DQ 맞으면 니은도 맞겠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때문에 이제 아마 좀 질문할 수가 있는데 M 플러스 N이 5이면 그죠? 5이면 그냥 5고 5가 되고 DQ 플러스 DR 의 값이 3이면 그죠? M 플러스 D에다가 R의 차수를 하면 5가 되는지 물어보고 있다. 이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M 플러스 N의 값이 5이므로 자,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M은 4, N은 1 되던가 또는 M은 3, N은 2 되던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 맞나? 왜냐면 MN이 지금 자연수라고 돼 있고 M하고 N이 순서가 저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면 봐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저기 기역에서 가져왔을 때 DQ는 얼마야? DQ가 뭐랬는데? M하고 N은 어떻게 했는데? 빼라 했잖아. 이렇게 빼면 얼마 된다고? 빼면 얼마 된다고? 3. 맞아? 요거는 빼면 어떻게 돼? 1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면 DR은 얼마야? 여기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dr은 얼마? 0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dr은 얼마인데? 2 된다고. 맞나? 자, 근데 아까 전에 뭐 썼습니까? R의 차수하고 B의 차수 중에서 B의 차수가 무조건 더 커야 된다. 즉, N이, 그죠? DR보다 무조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되나 안 되나?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되는 건 뭔데? 얘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M, 4, DR, 0 더하면 뭐가 되는데? 5가 아니라 4가 되니까 이만 틀렸네. 이렇게. 이해했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해 잘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넘어간다. 잘 되었어? 23번. 23번 보자. 자, 다항식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p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r의 2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x-1하고 그 x-1이라고 하셔도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하고 두 개 곱한 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우리가 보통 x세제곱 마이너스 1 3차 오케이? 3차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그 위에 뭐가 나와있냐면 1차하고 2차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나와있어. 거의 90% 이상이. 그래서 이 두 개 곱했는 값이 이거 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야. 이거는 이제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곱했는 거 눈치 못 챌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하겠지 애들이. 그죠? 그래서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자 봐봐. 자 모르는 사람들은 필기 하셔도 되고 아는 사람들은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첫 번째 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푸는 거. 자 원래대로 풀자면 일단은 p의 1의 값이 얼마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적어야 되나? 서술하기 싫어하고 그냥 편하게 하려 했는데. 자 적어줄게. 또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서술 잘 모를 수 있잖아. px를 니도 모를 수 있겠네. 이거 할 때 없었지? 맞지? 나는 나머지가 얼마? 5 임으로 나머지 정리에 의해 P1이 5다. 이 정도는까지는 다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P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무조건 qx 때 나머지 있는 데마다 나누는 것마다 다 qx 두지 마세요. 3차일 때는 이 제일 큰 차수로 나누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 그치?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얘들아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 돼야 돼? 2차 이하야. 그래서 1차가 될 수 있어. 상수 될 수 있어. 2차 이하.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하자. 오케이. 얘가 만들었어. 그럼 또 기본 베이스 뭡니까? 검산식 딱 한 개 적잖아. 자,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적을게. 보기 좋게.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적으면 돼. 아주 유명한 문제를 이렇게 적어보니까 그죠? 이게 이제 거의 나머지 정리의 메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x가 어떻게 되겠다? 지금 문제에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있어. px를 내가 1이 전체로 썼는데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문제에서 나와있어. 나머지가 얼마라고? 2x 플러스 3이라고. 그럼 아까도 한번 설명했는데 여기 px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애는 얘로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서 나머지는 뭐에만 영향이 있다고? 얘에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랑 같다고? 우리가 이 전체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서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q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 나누어 떨어짐으로 p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그지? 뒤에 있는 나머지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같다. 나머지와 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봐봐요. 그럼 무슨 식이 나오냐면 문제에서 px를 얘로 나눠서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라고 나와있거든. 문제에서.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라는 뜻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당연히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요 x제곱 개수인 a가 몫이겠지. 그죠? 나머지가 뭐 된다? 2x 플러스 3이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x를 그러면 다시 써면 px는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qx 플러스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문제에서 뭐 썼다? 제일 앞에 p1은 5다 그래. p1은 5 여기에서 그제 갔다가 대입하니까 날라가서 3a 플러스 얼마? 5가는 5네. 아 a 0이네. 그죠? 그럼 끝나버렸다. 그죠? px라는 거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다? rx라는 걸 구했으니까 그러면 rx라는 것은 얘가 rx인데 얘가 0이었으니까 2x 플러스 3이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따라서 r의 2의 값이니까 얼마다? 7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얘가 rx다. 얘가 rx.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푸는 거야. 이거는 이제 모든 다른 문제들 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뭐 어떤 거? 3차로 나눴을 때 1차로 나눈 나머지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나눈 나머지가 나와 있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기본 베이스 문제다. 알겠나?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다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냐면 웨이2 때문에 한다고 아까 얘기했어. 오케이? 웨이2를 한번 보면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보시면 요 식은 그대로 가져올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 생각을 해보면 P1은 5인 거는 뭐 알겠어. 근데 대입을 하잖아 원래 여기 숫자로 대입해서 푸는 거잖아. 그럼 여기 1은 대입하는 게 보이잖아. 근데 원래 여기다가 대입을 얘가 0 되는 값을 원래 대입하잖아. 맞잖아. 근데 이게 0 되는 값을 대입을 하려니까 지금 뭔데? 안 보이잖아. 허근 나오니까. 맞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냥 허근을 때려 넣자는 거야. 근데 그 허근이 뭔데? 그 유명한 오메가 근이야. 알겠어? 오메가 세제곱은 1 되는 근이라고.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이라고 할게요, 역시. 기억에 뭐 대입한다? x는 오메가 대입하자. 이런 얘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잠시만. 기억에다 대입하면 안 되는데. sorry. 납득해 다시. 자, px. 한 줄로 주면 돼. px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qx 네 q1x라고 해볼게요. q 아까 한개 썼으니까 q1x 플러스 나머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에서 2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여기다가 x는 오메가 대입하자고. 그러면 p 오메가라는 것이 얘는 0 되는 값이니까 근이니까 오메가 되면 날아갈 거고 2 오메가 플러스 3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역에다가 뭔데? x는 오메가 대입하자고. 자, 대입을 해주니까 뭔데? a 오메가 제곱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c라고. p 오메가가 맞나? 는 오케이? 그럼 얘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뭐가 문제야? 오메가 제곱이 문제지. 근데 우리는 뭐다?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에서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 대신에 뭘 씁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c c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너무 열심히 했나? 컴퓨터 느리셨는데?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오메가 그지? 마이너스 a 플러스 c 되는 거야. 그럼 얘하고 뭐하고? 얘하고 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하고 오메가 마이너스 a 플러스 c랑 2 오메가 플러스 3이랑 같은 거라고.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3 된다는 얘기. 그리고 아까 p1이 얼마였다고? 5. 여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였다? 5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가지고 갖다가 써먹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 연립하면 되거든요. b 대신에 뭔데? 여기에 a고 b 대신에 a 플러스 2 그 다음에 c 대신에 a 플러스 3을 5 된다. 따라서 a는 0 된다 나오겠네. a 0이니까 b가 얼마 된다? 2 되고 c는 얼마 된다? 3 된다 까지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가 얼마다?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 대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방법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뭐 있냐면은 정수, 뭐 숫자 있잖아. 그런 것들, 분수 이 정도까지 대입하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허근도 대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원래는 조건들이 좀 더 까다롭긴 합니다. 얘 두 개가 같아지려면 A, B가 실수해야 되고, 그죠? A, B, C가 다 실수해야 조건이 있어야지 이 두 개 같아지거든. 근데 조건 자체가 사실은 이 자체에서 개수가 유리수인 애들로 지금 나누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 B, C도 무조건 유리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되는 거긴 하지만 설명할 때 그런 것까지 적어줘야 되는데 뭐 그냥 이 정도로 풀면 되겠다 이 말이야. 오케이? 됐나? 괜찮나? 이런 거 풀면 되지. 그 다음에 29번 좀 쉬고 하자. 5분간 휴식. 화장실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29번 보시면 문제에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라는 조건이 있지. 자, 잘 보시면 우리가 곱셈 공식 했는 거 인수분해 공식 했는 거 뭐 반대로니까 어차피 그거 했을 때 이 세제곱 있는 세제곱짜리 3개 더해져 있는 모양은 하나밖에 없어. 안 헷갈리게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이제 뭐 써야 되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다른 건 없습니다. 요겁니다. 자, 요거 했을 때 여 안에서 아이디어 쓸 수 있는 게 얘가 결국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든지 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든지 두 개 쓰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 이거는 뭐 간단해 보여.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얘는 곱셈공식 변형에서 딱 하나를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양변에 1을 곱하죠.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는 0이겠지. 양변이 곱해도 똑같으니까.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a제곱이 두 개 있다는 얘기니까 a제곱 한 개하고 b제곱 한 개하고 얘가 좀 뭐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지. 맞아? 플러스. 자, 여기 마찬가지로 b 한 개 가져오고 c 한 개 가져오고 2bc 가져오면 뭐다?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그럼 c 한 개 가져오고 a 한 개 가져오면 뭐네? 요거하고 요거 가져오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이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a, b, c가 뭐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 그치? 실수이므로 라는 조건이 있고 있으므로 a-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b-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c-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따라서 여기에서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3개 더해갖고 0 되려면 뭐밖에 없다? a-b의 제곱은 b-의 제곱은 c-a의 제곱은 다 0이라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셋 다 0이니까 얘가 a는 b, b는 c, c는 a니까 a는 b, b는 c, c는 a. 따라서 a랑 b랑 c랑 다 같다 이 뜻이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거 알면 되는 거고. 그럼 문제에서 뭐야? 기억에서 이제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랑 그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랑 요게 다르다. 이면 자,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를 했는데 둘 다 이거나 얘가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에는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 맞겠지? 참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번엔 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c가 아니다. 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게 0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다? 결론이 a랑 b랑 c랑 같다는 얘기. 맞나? 따라서 a랑 b랑 c랑 같다는 얘기.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은 뭐야? a, b, c가 3변의 길이다. 그죠? a, b, c가 3변의 길이 이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양수다. 그죠? 그럼 여기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는. 따라서 뭐가 되는데? a는 b는 c다. 얘기. 이게 안 되니까 얘가 되니까 얘가 된다.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랑 b랑 c랑 같으니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30번 봅니다. 30번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는데? 맞췄는 사람? 어떻게 인수분해했어? 다 풀어서 했어? 자, 봐봐. 나는 잘 보이는데 잘 안 보이나? 잘 봐봐. 지금이라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냐고. 보여? 안 보여? 자, 봐봐. 3으로 묶고 요 안에 있는 거 있지? 얘를 x제곱이고 뭐라 하노? x제곱 마이너스에다가 2x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묶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도 보니까 x제곱이고 플러스 3으로 묶으니까 2x 마이너스 3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2x 마이너스 똑같잖아. 예. 한 덩어리로 보면 되잖아 그냥.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돼? 4x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3에다가
자, x제곱 있고, 요거 더하기 빼기로만 우리 곱셈 공식 쓰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전개를 할 때도 좀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3에다가 뭐 된다? x의 4제곱 대 얘의 제곱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얘하고 더하는 거 쓰는 거잖아.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야? 플러스 2에다가 2x-3의 x제곱 쓰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 두 개 곱하는 거 쓰니까 뭔데? 마이너스 3에다가 2x-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거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얘하고 얘 곱해지니까, 어떻게? x의 4제곱 됐고, 다 풀지 마세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플러스 2에다가 2x-3의 x제곱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2아이다, 맞지? 3 곱했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6이가. 마이너스 6에다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9에다가, 2x-3의 또 제곱 되겠네. 맞나? 그럼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9 나와 있으니까 또 완전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x제곱, x제곱이고 여기가 3의 2x-3, 3의 2x-3 가져오면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때리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2x-3 이거의 전체 제곱이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것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이. 이것도 완전 제곱이잖아. 그럼 이것이 뭔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이 되는 말이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그래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네. 다 전개하는 것보다는. 오케이? 안 보여? 보이지? 다음에 보이겠지? 보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35번 보자. 여덟 문제 남았는데 다 할 수 있겠지? 35번. 자, 35번은 이 인수분해 중에서 좀 어려운 인수분해이긴 합니다. 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플러스 ab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bc에다가 b 플러스 c 플러스 ca에다가 c 플러스 a.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보시면 뭐 식이 좀 예쁘게 다 잘 정리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얘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인수분해 어떻게 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세제곱 돼 있는 거는 뭐 마이너스 3에 ABC 있어야지 뭐 인수분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인수분해의 기본 베이스는 이거다, 이제. 제일 처음에 뭐 하나? 공통인수로 묶기 하는 거야. 제일 먼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했을 때 뭐 항 3개짜리다 그러면 크로스 X라는 기본일 거고. 항 4개짜리다 그러면 뭔데? 2개로 묶어서 하는 거. 아니면 1개, 3개 갖고 완전 제곱 만드는 거. 그런 거 기본이 다 돼 있어요. 중학교 때. 그지? 돼 있고, 그 다음에 항이 5개 이상이면 어떻게 했는데? 내림차순 했잖아. 그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내림차순으로 풀겠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 A도 3차고 B도 3차고 C도 3차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A의 세제곱으로 A로 내림차순을 할게. A 세제곱이고 A 제곱돼 있는 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B 나무네. 그 다음에 A에 있는 게 C다, 그죠? B 플러스 C에 잠깐만요. A 제곱 이래 돼요?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있는 걸 요거 곱하면 되니까 B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C 제곱에다가 A 되는 거고. 그 나와 있는 거 다 쓰면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그제? 그 다음에 플러스 BC에다가 B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내림차순 했는 거야.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여기 이거 자세히 보니까 여기 뭐 있는 거야? B 플러스 C가 있잖아, 그제? 그러면 여기 B 플러스 있고 여기 B 플러스 있으니까 B 플러스 C로 묶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 제곱에다가 A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뭐 된다? B 플러스 C로 인수분해 되면 얘가 뭐지? B 플러스 C에다가 B 제곱 마이너스 BC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 B 플러스 C로 얘랑 묶어주면 얘는 없어지겠지. 따라서 여기에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된다는 얘기.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항이 여기 10개 그럼 3차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복잡하게 하지만
얘를 자세히 보면 얘가 몇 개다? 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케이? 항 4개라고. 그러면 여기 2개랑 여기 2개로 하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묶어지는 게 보이잖아. 그지? 그럼 앞에 거 2개는 뭘로 묶는다고? A 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그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뭘로 묶는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뭐 남는다? A 남고 여기 뭐 남아?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남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앞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결국에는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되겠구나 이 말이야. 따라서 답이 몇 번이다? 3번. 4번이가? 4번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나? 좀 어려운 인수분해. 좀 기억해놓으면 되겠지 이거는. 그죠? 어쨌든 근데 얘기하는 거는 이게 순환형이잖아 순환형. A, B, B, C, C, A 이런 거 순환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뭐다? 내림차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뭐 A 제곱으로 묶어갖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B 제곱으로 묶어서 쓸 수 있는데 좀 복잡해요. 그래서 생각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가다 보면 내림차순으로 하자. 내림차순으로 하면 어쨌든 간에 뭐 묶고 하다 보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인수분해라도. 오케이?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37번. 자, 질문했는데 항이 몇 개야? 5개. 5개 이상이면 뭐하지? 내림차순한다고. 그러면 얘가 x제곱이고 플러스 a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2잖아. 오케이. 자, 이것이 뭐 된다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나? DD0이라고. 익숙하게 없었으니까. DD0이라는 유명한 게 있어요. 요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DD0이 돼야 돼. DD0이 뭐냐면 얘 이꼴 0에 얘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면 얘 이꼴 0이면 판별식 d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d를 썼을 때 d1이라고 두면 이 d1이 이꼴 0에 또 판별식이 있잖아. 그걸 d2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d2가 0이 되면 우리가 요것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런 베이스거든.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너가 봐봐. 양거나 해볼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걸 이제 인수분해 하려면 문제가 나와. 합은 금지. 합은 금지. 자, 인수분해를 해라고 나오잖아. 그럼 인수분해는 쌤이 이거 뭐 곱해서 1 되고 더해서 1 되는 숫자가 어디 있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뭐가 배웠냐면 강제로 인수분해 하는 걸 배웠어. 맞지? 어떻게?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방정식은 아니지만 얘 0을 해가지고 근을 구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y 이렇게 구하잖아 x가. 그러면 이 식이라는 것이 얘가 어떻게 되겠다?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y 그제?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y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 강제로라도.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얘가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얘 이꼴 0의 근을 구하면 근을 만약에 x에 대한 방정식으로 근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그제? x는 2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제? 여기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 신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d라고 쓰잖아. 오케이? 그럼 얘 이꼴 0의 판별식 d1이라고 쓰면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1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됐네.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d1 이래 되잖아. 인수분해가 얘 인수분해가 이래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인수분해는 됐어. 근데 문제에서 그냥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된댔어? 개수가 정수인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한다. 그럼 얘네들이 개수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d1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y가 들어가 있다고, 요 안에. 그잖아. 그럼 y가 들어가 있는데 루트가 있다? 그럼 정수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나? 루트를 벗겨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루트가 벗겨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d1이 뭐 된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되는 거니까. 그 D1이 완전 제곱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 그럼 D1이 완전 제곱돼야 된다? 그럼 D1이라는 숫자가 완전 제곱돼야 된다는 얘기야, 뭐. D1 이꼴 0이 뭔데? 중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D1 이꼴 0이 중근대 가진다면 얘의 판별식 D2가 뭐 된다고? 0 돼야 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뭘 따진다? 얘의 D의 D가 0이다 이 말이야. DD0. 알겠어? DD0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뭐 할 때마다 이거 모양 다 만들어서 할 수 없으니까 유명한 문제니까 DD0으로 그냥 풀자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근데 그냥 DD0만 아는 건 아무 의미 없고 왜 그래 되는지 아는데 저거 보면 무조건 DD0이네. 뭔지 근의 공식 써가지고 만들었는 여기서 이게 루트 안에 있는 게 풀려야 되니까 루트 안에 있는 게 풀려면 요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이 되려면 D1 이꼴 0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D1 이꼴 0의 판별식 D2가 0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DD0 말이 너무 빠르다. 괜찮아?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이해했나? 요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는 그냥 문제 풀게요. 것을. 그럼 얘 이꼴 0의 판별식이 이꼴 0 이거는 지우기고 이거의 판별식을 D1이라 하자. 그죠? D1이라는 것은 뭔데? A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4BY 이제 마이너스 8 이래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4Y 제곱 빼기 4BY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된다고? D1 이꼴 0이 D1이 완전 제곱이 되어야 하므로 D1 이꼴 0의 판별식 D2가 0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D2는 뭐냐 하면 4분의 D2가 되죠 이거는. 그죠? 얼마? 반의 제곱이니까 4b 제곱이다, 그죠? 오케이? 마이너스 a시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그제? 플러스 4, 8, 32 된다는 얘기. 오케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0 돼야 되니까 b 제곱 빼기 a 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32가. 그러면 뭐? 8이가 나왔으니까 맞지? 이래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얼마 된다? 8 된다 이런 얘기네. 오케이? 되는 거 숫자 넣어서 찾아야 되는 거네. 맞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b가 정수거든. 오케이? 이것도 어떻게 찾을 수 있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8 되는 거니까 그제? 두 개가 정수니까 1, 8 2, 4 4, 2 마 4, 마 2 8일 안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8, 1 맞지? 마 1, 마 8 마 2, 마 4 마 4, 마 2 마 8, 마 1 된다 이게. 그래? 오케이? 그럼 그 중에서 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거야 그죠? 맞나? 그래서 찾으면 답 되는 거야. 이해했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DD0. 기억해놔래, DD0. 알겠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는, DD0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여기에서 A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뭐 어떤 숫자가 나와서 인수분해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게 해도 답을 모두 구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냥 정수만 구해라고 하면, 이거 그냥 조작해서 풀면 돼. 오케이?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40번. 40번. 40번 질문자야. 인수분해 해봤나? 지훈아? 니다. 안 되지, 당연히. 문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지. 자, 요거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1 넣으면 0 되거든?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하니까 선생님 해봤대. 암산하는 거 아니고.
인수분해하니까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나?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 없음?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얘가 그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럼 얘는 이미 인수분해 됐잖아. 그죠? 그럼 얘가 지금 뭔데? 개수가 정수로 인수분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인수분해 하려면 개수 정수 인수분해 되는 걸 어떻게 쓰는데? 근해 공식 같은 거 안 쓰면 이거 크로스로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뭔데? 1, 2 쓰고 뭔데? 여기에 1, 3 쓰잖아. 여기는 3, 1 써도 되고 한 개 보정시켜놓고 3, 1 써도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도 되고 이 4개 될 거 아니야. 이해했나? 그럼 그거에 크로스로 곱해서 더했는 게 이거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뭐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 뭔데? 2 더하기 3이니까 뭔데? 5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5 될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로 했을 때 2, 3은 6하고 1하고 되는 7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도 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a는 20 빼면 되니까 3이고 마이너스 7이고 5고 그 다음 마이너스 9 되네. 그죠? a는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5, 9 이렇게 되겠네. 가장 큰 값 얼마야? 9. 가장 작은 값 얼마? 이거다. 그죠? 맞나? 따라서 라지 m의 값은 9. 스몰 m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 된다. 그럼 라지 m 빼기 스몰 m의 값을 구했으니까 14다. 됐나? 그런 식으로 딱 구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이 나지. 몇 개 보는 거니까. 그죠? 이제 알겠지? 안 어렵잖아. 그 다음 41번. 41번 질문자들 많던데. 그죠? 어쨌든, 이 지금 항등식 문제거든. 노가다야. 그지? 근데 이거를 px가 3차식이라 해서 ax 세제곱 두면 너무 힘들잖아. 왜냐면 개수가 a, b, c, d까지 둬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미정개수지 정해지지 않은 개수 a, b, c, d 같은 거 그런 것들 찾을 때 미정개수를 좀 최소화로 적는 게 굉장히 좋아. 무조건 좋아. 그제? 선생님이 뭐 우리 미적분 같은 거 할 때도 선생님 3차 개수 이런 거 따질 때 이런 식으로 식자가가지고 뭐 교점 찾아서 개수 줄여버리는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서 적는 것들이 좀 효율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가조건에서는 px는 3차 3차식이라고 돼 있고 p2는 일단은 얼마다? 4다 이 말이야. 나조건에서 보는 게 뭐냐? p에다가 3x 플러스 1은 27에다가 p의 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모든 실수 x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지 뭐. 맞잖아. 항등식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개수 비교를 할 건지 수치 대입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두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돼. 알겠어? 근데 일단은 여기가 2가 돼 있으니까 2가 4돼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알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에다가 뭘 넣어서 또 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막 1 같은 거 넣어도 되지만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지는 값이 될 수 있는 얘하고 같아지는 값을 만들 수 있잖아. x가 뭐일 때? 0인데.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x는 0을 대입하자고. 그럼 뭐야? p1이 27 p1이잖아. 따라서 p1은 얼마나 얘기야? 0이라는 얘기지. 이 양식에 정리하면. 무슨 뜻이야? 인수가 한 개 나온 거야. 1 넣으면 0대 인수가 한 개 나온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왔다.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1 넣으면 0 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치? 1 넣으면 0 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또 우리가 숫자를 뭘 넣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잠깐만요. 그 다음에 지금 쌤 뭐 넣었더라? 잠깐만요. 그치? P1 0 넣고
수 있는 값은 없다.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어봐야겠죠, 당연히. 그죠? 1을 넣어봅시다. 자, x는 1 대입하자. 1 대입하면 뭐야? p의 4의 값이. 그죠? 여기 p1을 알고 있으니까, 4 알고 있으니까 27에다가 4 곱했다. 그죠? 27 곱하기 4에서 108 된다. 뭐 이 정도 알고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p 0을 알 수가 없나? 잠깐만. 2 된다. 1, 3분의 1. 하고 있네. 잠시만요. 원래 문제 내가 잘못 풀었구나.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데 P2영을 알 수 없는데 P2영을 이용하는 걸 구했네. 3 와,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오케이. 자, 일단 보자.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 px의 최고차항을 ax의 세제곱이라 하자. 오케이? 그러면 p의 3x 플러스 1의 최고차항은 어떻게 돼? 항은 여기다가 3x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3x가 세제곱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27a x의 세제곱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27p의 x 플러스 1의 최고차항. 이것도 안 되네. 3x는 똑같네, 그냥. 27ax 세제곱 돼버리네. 탈락. 쏘리. 와, 이거 너무 오버한데, 그러면?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 조금 주세요. 3x 플러스. 반대로 넣으면. 너무 로가스인데 이러면. 오케이, 그냥 보자. 자, 이렇게 했다, 그죠? 선생님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좀 식을 좀 줄일게요. 자, 얘하고 얘를 알고 있다, 그죠? 오케이. 자, 얘하고 얘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넣으면, px라는 것을 일단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지. 명확하게. 요건 명확해. 그럼 여기 2차가 나와야 돼, 2차, 그지? 자, 2차 나오는데, 2차에 여기에서 P2가 4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2 넣으면 1이니까 여기 뒤쪽에 있는 식에다가 2를 넣으면 4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가 2 넣으면 4가 나오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중괄호로 묶으면 이렇게 만들자.
자, x-2 오케이? 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나온다는 식으로 해서 플러스 4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몇 차가 돼야 돼? 얘 2차 돼야 되잖아. 근데 제곱차 계수 안 하면 모르나? 모르지? 그러면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돼. a, b 안 썼지 문제에서. 여기서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야? 모르는 문자가 2개밖에 안 남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 대입하는 거야? 4 대입하는 것씩 찾고 그 다음 또 한 개만 더 찾으면 된다 이제 그지? 그러면은 뭐 대입해서 찾을까? 0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걸 찾던지 4 알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여기다가 아까 전에 1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가 되게 만들면은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재. 그러면 p에다가 뭐 됩니까? 마이너스 2 하고 27p에 0 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p4, 이 식에서 p4는 108. 자, 여기에서 자, 갖다 대입합시다. 4 대입하니까 3 곱하기 자, 여기 안에 거 대입하니까 뭐 되냐면은 4 대입하니까 2. 그죠? 2 될 거고 얘가 얼마입니까? 4a니까 8a 이고 그 다음에 2b 플러스 2b 플러스 4 자, 요거 값이고 이 값이 뭐 된다? 108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정리하면은 8 여기가 2 날리면 4 1 2 그죠? 6 날리면 되니까 6 1은 6 6 8 48 18이네. 그러면 4a 플러스 b는 16이다 이렇게 해서 식 한 개 나오네. 됐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자 마이너스 2도 넣을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 그치? 곱하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거든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4예요. 정리하니까 여기가 8a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요거 되고 요 값이랑 요 값이랑 27에다가 P0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 넣으면 마이너스 2b 그죠? 플러스 3 그러면은 얘가 2b 마이너스 4 되겠네. 마이너스까지 처리해서 자 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3하고 얘하고 날라가면 9되고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4b 마이너스 4는 2구 18b 마이너스 4구 36 된다는 얘기. 그죠? 그럼 정리하면 얘가 8a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14b 그죠? 그 다음에 는 32래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4a 플러스 7b는 16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럼 얘가 니은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니은에서 기억 뺄까? 맞나? 니은에서 기억을 빼니까 똑같이 16 되는 게 맞나?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찝찝하나? 일단 그러면 얘가 얼마다? 6b는 0 된다. b는 0 된다. 그치? a는 얼마 된다? 4 된다. 이게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 px라는 것이 지금 x-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x-2에다가 4x에다가 x-2에다가 플러스 4 되는 식이다. 이 말이겠네. 오케이? 따라서 p의 3의 값을 구했으니까 얘가 얼마다? 3 나니까 2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얘가 4, 3, 12 플러스 4니까 16 돼서 32가 나게 되는 거야.
하는데 찝찝하긴 해.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노가다성으로 풀면 풀 수 있긴 한데 조금 찝찝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식 만드는 것 자체는 늘 하기 쉽지는 않은 아이디어 내는 것들이, 그죠? 쉽지 않은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식을 몇 개 써야 되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에서 미지수 3개짜리 만들어야겠지. 쌤 미지수 3개를 하는 거를 실에서 2개짜리 만들려고 억지로 만든 거야,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간다. 이해될지? 네. 오케이. 다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그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p에 마이너스 2가 0 된다고 내가 풀어버려가지고 잘못 풀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할게요. 42번. 42번은 이제 px가 2차식이다 얘기했죠. 이제 px는 2차식이고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고 a가 0이 아니다. 적어줘야겠지.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px의 전체 제곱에다가 이 값이 p에다가 3x 제곱 그죠? 빼기 36x의 제곱 플러스 6 이것만 나와있어. 사실은 이제 px에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2 나와있으니까 p0의 값은 나와있는 거거든. p0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뭘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 물론 뭐 3분의 1은 대입할 수 있어. 그래갖고 p 3분의 1의 값을 억지로 구해낼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거가 같게 되는 x의 값이 0하고 3분의 1이거든. 그래서 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대입한다고 해서 뭘 또 더 찾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곱이니까 2차 되니까 복잡하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수치 대입이 안 된다는 얘기야. 제곱이라서. 그래서 얘가 뭐 된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고. 그죠? 자, 여기는 여기 x 자리에 3x의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몇이에요? 9ax의 4제곱 플러스 3bx의 제곱. 그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6x의 제곱 플러스 6 대입 이 말이겠지. 그게 전개해가지고 좌우 개수 비교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3번 됐어? 자 43번 보시면은 뭐 간단한데 왜? px가 뭐라 돼 있어? 2분의 1의 x-1이잖아. 그죠? 그럼 px 제곱은 얼만데? 2분의 1에다가 x-1 x 플러스 1이잖아. 맞아? 인수분해까지 하면. 저 그러면 이제 우리가 px의 몇 제곱? 2022제곱을 그죠? px 이 제곱 그죠? 요거 2분의 1에 x-1의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 몫을 qx라 둘게 선생님이 세수를 생략하고 나머지는 몇 차 돼야 돼?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가 돼야겠지 그죠? 그럼 얘를 뭐라 두면 돼? ax 플러스 b라 두면 돼. 얘를 rx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했어? 여기 1 넣고 뭔데?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잖아. x 1 대입하니까 어때? p1에 얼마? 2022제곱이 a 플러스 b. p1이 얼만데? 0이잖아. 따라서 a 플러스 b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니까 p에 마이너스 1에 어떻게? 2022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뭐 된다고? 마이너스 1 되나 플러스 1 되나? 플러스 1 되잖아. 202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2022제곱이니까 1 된다. 어떻게 연립하면 뭐 b는 얼만데? 2분의 1이고 a는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따라서 rx라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네. 그죠? 마이너스 3 대입하라네. 그러면 얼마야? 이겠네. 오케이. 어렵지 않지? 뭐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식이 좀 복잡해 보이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그죠? 그 기본 베이스가 이 식이 어려워 보이는데 갖다가 넣어보면 그냥 우리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럼 얘로 나와서 나머지는 당연히 1차일 거니까 1차 넣었을 때 1하고 마이너스를 2개 넣을 수 있는 건 A, B 찾을 수 있는 끝이야.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4번. 44번. 그냥 봐봐. x-알파, x-베타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됐거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 fx를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라 하자. 이렇게 적어보자. 제곱.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니까 fx를 x-알파, x-베타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모두 1이므로 나머지 정리에 의해 f알파랑 f베타랑 둘 다 1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인수 정리를 쓸 거야, 선생님이. f알파 빼기 1이 0이고 f베타 빼기 1이 0이잖아. 이므로 인수 정리에 의해 자,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어떤 것을 쓰냐면 fx를 쓰는 게 아니고 fx 빼기 1. 왜냐면 fx 빼기 1이 알파 나오면 되니까 이 값이 x-알파, x-베타가 된대. 근데 얘의 최고차의 개수가 2라서 2도까지 같이 가져와야 돼. 이해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fx가 이거니까 빼기 1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2에다가 x제곱 빼기 2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2 알파 베타 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알파 베타가 얼마야? 2 알파 베타가 4래야 되니까 2되는 이제. 맞나? 그럼 나머지 정리하면 되지. 그럼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 어떻게 된다? 2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5 이게 뭐 식이겠지. 그러면 8, 10, 15네. 오케이? 뭐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뭐 나머지 정리를 뭐 쓰든 간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인수 정리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좀 중요해. 요 관련된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 거기 25번 있지? 15번에 15쪽이 25번 보여? 25번 거기도 f-1이랑 f가 아니라 p가 이렇게 풀었을지는 모르겠는데 p의 -1이랑 p의 1이랑 p의 2가 그지? 같다라고 돼 있고 x세제곱의 개수가 2인 px에 대해서 뭘 구하랬더니 아무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선생님은 이걸 풀 때는 이걸 k라고 봐버려. 그러면 p-1 k는 0이고 p의 1이네 1 k도 0이고 p의 2도 빼기 k도 0이야. 그러면 px-k라는 다항식은 x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니까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0 되니까 x-1 x-2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부터 했겠지. 그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다 되니까 p의 -2가 0이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여기에 -2 갖다 딱 때려넣으면 k가 얼마인지 탁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이거 이항시키면 px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관련된 문제들 엄청나게 많아요. 시험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번이야? 47번. 와, 마지막이다. 47번 보자. 47번은 px가 돼 있다 이거 그거 지금 기억에서 힌트 줬잖아. x-2가 인수인지 맞나? 그러면 지금 뭔데? p2가 뭔데? 0이잖아. 기억 p2가 0이므로 숫자 넣으면 0돼.
그건 거잖아. 이므로 px는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 말이. 맞겠지? 그럼 니은에서 니은도 힌트야. 거기 x제곱 플러스 4로 나눠 떨어지는지 물어보는데 봐봐. px가 지금 인수분해를 해서 내가 x-2고 여기에서 ax의 세제곱이고 플러스 2a-b에다가 x제곱이고 플러스 4ax 플러스 8a-4b 이래 되거든? 그러면 지금 니은이 맞으려면 이 뒤에 있는 얘가 x제곱 플러스 4로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를 x제곱 플러스 4로 직접 나누기를 하면 돼. 나누기. x제곱 플러스 4로 요 뒤에 거 나누기를 해. 그러면 몫이 뭐냐면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나와요. 나머지가 뭐 됐다? 0 되는 거 나옵니다. 직접 나누면. 오케이?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됐잖아. 그러면 이제 니은도 맞는 거야. 나눠서 나머지 0 됐으니까 나눠서잖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디귿 보면은 px가 지금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x-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뭐 나왔더라?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와. 인수분해하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디귿에서 이렇게 돼 있어.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x-n이 px의 인수가 되는 되도록 하는 두 정수 a하고 b가 항상 뭐한다 했다? 존재한다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존재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한 개라도 존재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n이 2였어. 얘들아 n이 2였어. 그럼 이거 x-2 가지고 있는 상관없어. 근데 얘를 좀 정리하면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a분의 a를 나누면 되니까 그냥 2-a분의 b잖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x-n이 지금 어떻게 되면 돼? 요거 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되려면 n이 뭐 되려면 -2 플러스 a분의 b가 되어야 한다. 그지? 오케이? x-n이 얘가 되려면 n이 -2 플러스 a분의 b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네가 자연수분을 한 개 내한테 얘기하잖아. 그럼 a, b를 내가 뭐라고 숫자 얘기하면 조정하면 이 값이 뭐 되는데 그 자연수 만들 수 있나 없나? 무조건 만들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네가 3이라고 했다. 그럼 뭔데 여기 -2니까 a분의 b가 뭐 5가 돼야 되니까 a는 1이고 b는 뭐 5 되네.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내가. 존재하잖아. 네가 여기를 n을 뭐 100으로 하든 1000으로 하든 만으로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뭔데 존재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항상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끝. 됐나?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숙제. 오케이. 자, 숙제는 어디지? 20쪽부터 26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잘라서 줘야 되거든. 이게 좀 그래. 잠깐만.
30쪽부터 하면 돼. 30쪽부터 35쪽. 35쪽. 이제 오지? 토요일 오잖아. 좀 많으니까 좀 줄일게. 그러면 30쪽부터 32쪽까지. 32쪽까지.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복대는 뭐, 오늘 했는 데까지 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19쪽까지 배우면 됩니다. 오케이? 32쪽까지 숙제돼. 30부터 32쪽. 오케이, 그럼 됩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 7시 반. 잊지 말고. 수업 먼저 하고, 클리닉 한대, 토요일 날. 잘 가. 잘 가. 잘 가. 복습 한번 해보고, 적어주면서 공부해.